이어서 두 번째 연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최낙원 대표님이신데, 최낙원 대표님은 현재 편안식품의 대표님으로 계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식품공학과 학사 석사를 하시고 맛의 원리, 맛이란 무엇인가 등 여러 가지 책들을 서술해서 일반인들 또 산업체에 계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셔서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최낙원 대표님께서 신맛의 기작과 산미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아주 그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회사 연구소에 쭉 있으면서요, 맛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품 개발을 했지. 그러다가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식품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책을 쓴 건데요. 맛에 대한 책은 사실은 이제 맛에 대한 책보다는 이제 플레이버, 당시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바나나 우유를 넣고 바나나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이 우유를 만든 것은 덕국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바나나엔 바나나 맛성분이 있다, 사과에는 사과의 고유의 맛성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아니다, 그냥 여기 바나나라고 하는 것은, 맛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맛, 신맛만 있고 우리가 바나나라고 느끼는 것은 이렇게 목 뒤로 넘어가서 느끼는 향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책 뒷면에 쓴 것은 내용은 사과 맛은 없다, 사과 향만 있다, 이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맛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다 보니까 맛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만 가지 요리가 어떠한 요리를 먹든 어떠한 음식을 먹든 맛으로 혀로 느끼는 것은 고작 5가지밖에 없고, 그렇게 풍부하게 감각을 주는 것은 향일 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맛을 느낄 때 향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혀로 맛을 느낄 때 이렇게 맛 부위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쪽은 쓴맛 느끼고 단맛 느끼고 신맛 느끼고 엉터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각 부위별로 유두의 분포는 다르고 유두의 맛 세포가 있는데, 맛 세포 끝에 있는 선모가 있는데, 이 세포 끝에 있는 선모의 센서로 맛을 느낀다. 센서의 종류는 단맛, 감칠맛, 쓴맛, 짠맛, 신맛, 이렇게 5가지밖에 없다. 이게 과학이 밝혀낸 맛에 대한 실체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맛세포가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뇌로 전달해서 맛을 감각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우리가 음식을 즐기는 그렇게 다양한 맛이 다 향일 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 우리가 맛이 있다, 맛이 없다를 말할 때 이 맛, 미각이 중요하냐, 후각이 중요하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후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8대1, 아니 8대2, 9대1, 어떤 사람은 95.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향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맛이란 무엇인가를 쓴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미각의 중요성을, 5가지 맛의, 기본적인 맛의 중요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 향이 더 중요하진 않다. 이게 저희 결론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면 음식, 먹고 싶은 음식 못 먹어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이런 맹물에다가 향을 타주면 그걸 먹고 만족할 사람이 있겠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맛성분이 있을 때 향을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물에다가 설탕하고 신맛 나는 거 넣어놓고 사과향 넣어주면 사과 음료라고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사과향 넣어놓고 설탕물, 단맛이 없으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맛 중독은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 중독, 탄수화물 중독, 소금 중독, 이렇게 고기 중독, 지방 중독 하면서 맛에 대한 중독은 있어도 향 중독은 없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초식동물,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있고요. 육식동물 하면 고기, 단맛, 감칠맛 위주로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 호랑이과 동물들이 고기만 먹는 것은 단맛 수용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펜도곰이 대나무만 먹는 것은 고기맛 수용체가 없어서 고기를 주면 한 번은 먹어 두 번은 안 먹습니다. 맛없다고. 이 벌새는 매일같이 자기 체중의 절반 되는 양의 설탕물을 먹어 살아갑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단맛. 얘는 식물의 수액, 그러니까 설탕물이죠. 설탕물 먹고 있고 이쪽에 흰개미는 종이, 셀룰로스 그것만 먹고 삽니다. 고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크릴 새우만 3개월 동안 먹고 1년 동안 살면서 100년 동안 삽니다. 그래서 이런 맛을 중독은 있어도 향 중독은 없다. 그래서 5가지 맛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서 쓴맛 같은 경우는 목적이 분명하다. 5가지 맛 중에서 쓴맛은 피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자연식품 중에 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독을 25가지 수용체를 통해서 피하려고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각 수용체를 보면은 다시 5종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쓴맛 수용체는 25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물질이 그러니까 자연은 무슨 맛이냐 그러면 쓴맛입니다. 산과 들에 나가서 아무거나 씹어보십시오. 다 쓰거나 더럽지 맛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자체는 원래 쓴맛입니다. 그래서 쓴맛을 잘 피하는 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초식동물 같은 경우 특히 쓴맛에 예민해서 쓴맛을 열심히 피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이미 식품이 안전한 것만 골라서 먹고 있기 때문에 쓴맛에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 요즘 애들은 특히 이제 그 혀에 미각 수용체가 많은 사람일수록 슈퍼 테이스터 해가지고 과민자가 됩니다. 특히 10살짜리 아이들이 가장 과민하죠. 그래서 맥주를 줘도 커피를 줘도 쓴맛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음식을 피하다 보니까 갈수록 옛날에 한솥밥, 한 식구는 한솥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구별로 다른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좀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쓴맛 자체는 굳이 애달같이 민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몸은 옛날에 있던 걸 갖고 있는 거라서 쓸데없이 민감해서 애들은 그 된장 같은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야채 안 먹으려고 그러죠. 쓴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쓴맛은 피하고 단 것은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이 모체입니다. 우리가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포도당이 합해진 메가당이 되고 이렇게 전분이 되고 전분을 배려하면 덱스트린 물엿이 돼서 이게 다 단맛으로 느껴지는 성분들이죠. 포도당을 한 단계만 바꾸면 과당이 되고 과당하고 포도당을 합하면 설탕이 되고 갈락토스를 만들어서 포도당 합하면 유당, 이당류 이런 것들이 단맛을 내고 있고 이것들은 다시 분해돼서 포도당이 돼서 우리 몸에 열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는 목적의 80% 이상은 우리 몸에 필요한 ATP를 합성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제가 ATP를 말하면 아직도 과학적에다 ATP라고 쓰면 거기다가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써달라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저는 진짜로 한심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교육을 배우고 과학을 한마디로 들어봤으면 사실 ATP라는 것은 모르더라도 그 단어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전기 특성을 모르지만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전자제품은 다 전기를 쓰고 휴대폰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배터리가 끼면 아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은 ATP라는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생명체라고 하는 건 모든 생명체는 다 ATP라는 에너지원을 살아가는 거고요. 이거 끊기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모든 활동이 멈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분자인 탄수화물과 지방들을 분해해서 CO2로 버리면서 에너지원, ATP를 만들어서 그걸 생체 에너지로 쓰고 있는 거고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유기산을 거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 형태로 고에너지 상태로 비축하는 것을 광합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든 간에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의 50% 이상은 포도당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양성분을 따질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옛날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현대화되면서 많이 단백질과 지방은 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60% 이상은 탄수화물이고요. 탄수화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분해하면 포도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은 그렇게 많은 종류의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러지만 결국 다 포도당을 먹고 있는 거고 포도당을 먹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얻기 위한 것. 그러니까 사실 단맛 같은 경우는 목적이 분명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단 걸 먹어야 된다. 당 떨어지면 쇼크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두 번째로 얘기할 만한 게 이제 감칠맛이죠. 감칠맛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느끼는 겁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인 산성 아미노산, 아스파트산과 글루타민산 자체를 우리가 감칠맛으로 느껴서요. 20가지 아미노산은 뱃속에 들어가면 느끼는데 우리 혀로 느끼는 것은 분해되어 있는 글루타민산과 아스파트산을 느껴서 개가 있으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고 있구나, 잘 먹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짠맛을 느끼는 것은 사실 미네랄을 느끼기 위한 겁니다. 우리 몸엔 미네랄이 필요한 게 한 15종이 넘어가는데요. 근데 왜 굳이 염화나트륨인 소금을 짠맛으로 느껴? 따지고 보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이유는 음식마다 영양성분이 달라서 그러는데 음식을 골고루 섞어 먹으면 나머지 모든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50년 전에 영양 없을 때도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우리 몸이 적당히 음식을 섞어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과 탄수화물 다 섭취되니까. 근데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 불가능한 미네랄이 있었는데 그게 염화나트륨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소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별도로 첨가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 바다에는 소금이 많고 우리 몸은 그때 모든 육지 생물이든 동물이든 바다에서 진화해 온 건데 동물 같은 경우는 피가 소금물로 돼 있는데 식물은 피가 없으니까 소금물이 없어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섭취 안 하니까 식물의 자원이 되는 것으로 아무리 먹어봐야 칼륨은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염화나트륨은 충분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제일 갈망하는 영양분이 소금입니다. 소금을 찾으려고 소금만 있으면 무조건 환장을 하면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은 소금을 갈망하고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의 피와 내장부터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피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에스키모인이라든가 이렇게 소금이 없는 지역 가면 반드시 피부터 먹습니다. 피에가 염화나트륨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짠맛만 느껴도 미네랄의 성분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3대 영양성분 하면 탄수화물은 단맛으로, 단백질은 감칠맛으로, 지방은 물에 녹질 않습니다. 혀에 미각 센서에 닿아야 되는데 녹지 않으니까 느끼기도 힘들고요. 실제로 지방은 탄수화물만 있으면 잘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방 안 먹어도 한 년마다 살은 늘지요. 살을 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근육이 늡니까? 지방이 늡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합성하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옛날엔 다 합성했기 때문에 지방을 먹을 필요도 없고 감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뱃속에 들어가면 또 감각합니다. 지방은. 그래서 미네랄을 감각하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신맛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야, 그렇게 음식의 다양한 맛을 알고 봤더니 향일 뿐이고 코로 느끼고 혀에 있는 미각은 절대적으로 그 운명을 팬더감은 더 이상 고기를 안 먹고 호랑이가 고양이는 단 것을 안 먹죠. 미각 손질 때문에. 근데 신맛은 왜 느끼지? 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죠.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카복실기 COOH가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잘 의미를 모르는데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두 개가 같은 구조라서 서로 이런 구조를 쟁탈한다고 그냥 수소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유원을 높으면 시다고 느끼고 수소유원 양이 작으면 시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감각하는 거고 종류가 많은 것은 이쪽 부분, 나머지 이쪽 부분에 따라서 수만 가지 산미료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산미료든 간에 수소이온을 내놓은 것을 산미료라고 합니다. 그럼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마다 없기 때문에 사실 크기도 없어요. 이 우주에 있는 원자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수소고 제일 크게 작은 게 수소인데 그 자체를 어떻게 감각할지 사실 감각 수용체 중에서 단맛, 짠맛, 신맛, 향 다 밝혀져 있는데요. 신맛 수용체는 후보만 있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신맛에 대해서 생각보다 늘상 주위에 있지만 어떻게 감각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아까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ATP를 만드는 방법은 수소이온으로 만듭니다. 한쪽 부분에 고농도의 수소이온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몸속의 세포에 있는 ATP 합성효소가 있는데 얘가 한 바퀴 지나 나올 때 3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세균이든 진핵세포든 식물이든 어떠한 생명체에 관계없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엔진이에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차를 만들지 못하면 ATP를 만들지 못하고 ATP를 만들지 못하면 그 순간에 모든 생명 현상은 정지,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생명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이 수소이온을 통해서 만든 ATP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합성은, 그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로부터 여러 가지 산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고, 다른 생명체는 사실 식물의 기생에 사는 거죠. 포도당의 기생에서 한마디로. 포도당을 통해서 10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되면, 피루부산은 굉장히 불안정한 케토산이기 때문에 젖산으로 안정화시키면 E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태우면, 완전히 태우면 최소한 30, 32, 34, 38 ATP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비해서 ATP 양이 같은 포도당을 가지고 15배 이상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진핵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세균 정도는 살아갈 수가 있지, 우리 같이 다세포, 눈에 보이는 동물들은 이렇게 산소를 이용해서 자연의 포도당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완전히 태워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젖산을 만들면 요건 무산소 호흡, 이렇게 완전히 태워서 CO2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물을 만들면 유산소 호흡이라고 하는 거고, 고도의 ATP를 만드는 거고, 그 중에서 효모가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에탄올을 만듭니다. 에탄올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요. 7kcal, 지방의 벽음각의 칼로리가 높은데 그 고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말고 있는 게, 효모가 정말 독특한 생명체죠. 그 알코올을 이용해 초산을 만들면 초산도 굉장히 에너지가 높습니다. 5kcal 되는. 탄수화물은 높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아세틸코일로 태우면 고도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발효로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향이 만들어지지만 그 양은 정말 미미한 향이고, 우리가 얻는 것은 젖산, 에탄올, 초산 같은 게 대표적인 발효로 만들어진 바로 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칼로리는 젖산도 칼로리원이고, 에탄올도 칼로리원이고, 초산도 칼로리원이니까 우리가 먹을 걸 남겨놓으면 고맙다. 우리가 먹기 쉬운 형태로 분해해서 만들어줬으니까 발효, 고맙다 그러는 거고, 지들이 완전히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자라버렸으면 부패. 지들만 자라면서 악취만 피우고, 먹을 게 없는 것 갖다가 부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효라고 하는 건 천천히 이 상태를 만들어준 걸 발효라고 한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산이 단지 신맛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산입니다.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분,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물입니다. 우리 몸에 40kg의 물이 있지만 그 중에 2%만 모자라도 하는 갈증. 그러니까 한 병의 물만 모자라도, 우리 몸 40kg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5%가 모자라면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그렇게 치명적인 영양분은 없죠. 치명적인 영양분, 수분, 그다음에 영양원. 여기까지는 다 공통입니다. 훨씬 단순하게 살고 있는데, 어떠한 세균이든 간에 온도하고 pH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산소는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가 있는데 pH하고 온도, 그 이유가 pH의 농도 구별, 산의 농도 구별을 만들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향은 그것의 데코레이션 같은 폼인 거고, 영양의 본질은 미각입니다. 미각이어가지고 쓴 것은 독이니까 피해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의 칼로리원은 단맛으로 느끼고 있고, 단백질은 감칠맛으로 느끼고 있고, 미네랄은 짠맛만 느껴도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을 채울 수 있고, 신맛은 생명현상 그 자체를 감각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CO2로부터 포도당 만드는 게 광합성이고, 우리는 다시 포도당을 분해해서 CO2로 버리는 게 호흡이고 에너지원을 얻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만큼의 아미노산, 필요한 만큼의 지방산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만들고 세포를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현상의 모든 건 다 사실은 유기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의 종류를 보면 일단은 유기산, COOH에 있는 카복실크로된 유기산과 무기산이 있는데, 최근에 시끄러운 게 불산이죠. 반도체 만들 때 쓰는 불산.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산 하면 질산, 인산, 황산, 염산 하면 다 저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거. 제일 무서운 건 불산입니다. 불산 같은 경우는 이게 분해 해리가 잘 돼가지고 침투를 잘해요. 침투가 되면 죽습니다, 그냥. 이 중에서 다른 건 겉을 태우는데 이건 속을 태워요. 근데 그 속을 태우는 능력, 특히 유리를 태우는 능력이 강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 많이 다운되겠죠, GDP가.
유기산으로 하면 보통 카복실산이라고 하는데 3개 들어있는 게 구연산, 2개 있는 게 꽤 많고 하나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지방산도 사실은 카르복실산에 속하고 있고요. 방향족, 벤젠기가 있는 것, 방향족이라 그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존제로 많이 쓰고 있죠. 식물의 방어 물질의 시작이 살리실산입니다. 방향족. 그 다음에 비타민 C나 지대일 같은 건 락톤산이라 그러고 아미노산, 그중에 특히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탄은 산성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분자식을 그리자면 하나만 들어있는 건 이렇게 쭉 있고요. 2개 있는 것 쭉 이렇게 있고 3개 있는 건 대표적으로 거의 구연산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OH 형태가 아닌 탄산, 인산, 질산, 황산, 염산 얘를 무기산이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벤젠기가 있는 것을 방향족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사실은 거의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흙 얘기하시잖아요. 흙 얘기하는데 흙의 실체가 규산이란 말을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흙에는 온갖 미네랄이 있고 유기물이 있고 다 있지만 실제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SI,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산화규소 내지는 규산이 거의 60%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가 들어있고. 그래서 바위성분을 보면 이렇게 들어있죠. 그 암석에서 식물이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면 식물이 압도적으로 많이 흡수하는 것은 사실은 질산, 인산, 황산입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식물이 먹고 자라는 것은 물, CO2, 이게 태반이고요. 그 나머지를 말하면 질산. 그리고 또 더 말하자면 인산, 황산 말하면 거의 식물이 먹는 에너지, 식물을 만드는 몸체에 거의 답니다. 나머지 미량의 미네랄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흙도 규산이라는 산이고 식물이 먹는 것도 무기산인 거죠. 무기산이 만들어 놓은 그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또 산이고 그래서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구연산, 썩신산, 말산이 종류에 따라서 함량과 비율을 달리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연산을 아주 맛있게 먹죠. 이런 구연산 같은 경우는 신맛을 부여하고 pH를 조정하고 보존종을 부여하고 킬레이션을 해서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까 시트러스 계통이 특히 구연산이 많고 당하고 산의 비율이 달라서 라임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미료 대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 개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향을 넣는 게 아니고요. 당 함량과 거기에 걸맞는 제품이 맞는 산 함량을 넣어가지고 당산비를 맞춥니다. 당산비를 맞추고 나서 거기다가 오렌지 향을 넣으면 오렌지 음료가 되는 거고 레몬 향을 넣으면 메론 향이 되는 겁니다. 실제 과일의 성분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pH를 말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뭐 호산균, 뭐 호알칼리균 하면서 중성균 말하는데 이렇게 분류하면 마치 산을 좋아하는 미생물도 있고 알칼리를 좋아하는 미생물도 있다 보지만 본질적으로는 중성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 세포 안의 pH는 7.5, 우리의 혈액의 pH는 7.35. 여기서 0.2만 무너져도요 죽습니다. 그것처럼 엄격하게 시키고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실제로 ATP를 만드는 우리 몸의 배터리 발전소인데 걔는 8.0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ATP를 만들지 못해서요 굉장히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건 견디는 거죠. 견디면서 차별화돼서 견디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중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지 혼자 자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거, 대장균 같은 경우는 20분마다 2배 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만 있으면 하루가 지나면 톤 단위가 되고 이틀이 되면 지구보다 커집니다. 2배가 1시간에 3번씩 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불과 이틀 만에 지구를 다 덮을 만큼 많은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발효균 같은 경우는 뭐 5일 걸리고 10일 걸리고 20일 걸리면 걔들은 전혀 안 자라고 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걔가 부패균이고 대장균 같이 자란다 그러면 오로지 의행부인이 보이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지 몸을 키웠으면 하루면 다. 우리가 뭐 좋은 우유 같은 경우 밖에 따뜻할 때 내놓으면 하루면 상하잖아요. 그게 원래 세균이 자라는 모습인데 그렇게 먹으면 인간한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라기 힘들게 만들어서 천천히 자라게 만들어서 우리가 유익한 성분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발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탄산하면 탄산음료 나쁘다 생각하는데요. 탄산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바로.
왜? 우리가 단백질을 먹든 지방을 먹든 탄수화물을 먹든 결국은 그것들은 대부분 CO2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그 중에 고형분이 한 500g, 600g 될 텐데요. 그게 다 CO2로 나갑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서는 사실 500g, 600g의 탄산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CO2가 되면 효소에 의해서 탄산 형태로 돼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나와서 다시 폐로 나와서 CO2로 배출되는 거지 그냥 CO2 가스로 있지 않습니다. 녹아있는 양은 작고 실제로는 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탄산은 굉장히 약산입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몸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세포와는 인산이 하고 혈관은 탄산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신 걸 많이 먹어도 그래봐야 신 것의 무게로 치면 저적지혈이고요. 아무리 많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의 pH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산 자체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런 수능은 낮고 있고요. 무기산이라고 하는 것은 pH가 아무리 낮아도 수소이온을 내놓는 걸 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세포막이 우리 몸에 아무걸 함부로 빠져나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데 CO2나 산소나 질소가스 같은 경우는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워낙 작고 극성이 없으니까 그 중에 작은 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투과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신수성 같은 경우는 분자 투과성이 약하고 아까 수소이온, 나트륨, 칼륨, 미네랄 같은 경우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통과를 못합니다. 만약에 통과를 하면 그 순간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극성이 있는데 우리 미네랄 같은 경우는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리된 상태, 극성인 상태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숲신산, 젖산, fumar산, 황산 이런 것들이 유기산이 그걸 감싸고 극성을 중화시켜서 비극성 상태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는 거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맛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산미료가 종류가 워낙 많은데 다른 거 말하면 오히려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은 식초 관련돼서 초산에 대한 이야기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산미료 종류가 수백 종, 수천 종 넘을 겁니다. 따지고 나면 다 산이니까요. 실제로는 산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유기산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식품에 쓰이고 있는 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초산하고 구연산. 그러니까 실제 식초 형태로 먹고 있는 건 초산이고요. 산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 형태는 구연산입니다. 그리고 일부 젖산이 쓰고 말산 정도, 사과산 정도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만 알면 산미료에 대해서 다 안다고 봐야죠. 근데 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뭐 특이한 걸로 보지만 우리 지방을 이룬 지방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방산 같은 경우는 짝수로 지나갑니다. 2개, 4개, 6개, 8개 작은 분자가 되니까 하나짜리도 있고 뭐 3개짜리도 있는데 실제로는 2개씩 증가돼서 2개 되는 게 기본이고 8개, 12개를 중세, 14개 이상을 장세 그리고 실제 4개가 넘어가야 지방산을 이루고 있고요. 3개가 이하가 되면 지방산을 못 이룹니다. 그 중에서 에탄오이क 애시드인 초산 같은 경우는 지방산을 이루지 않은 지방산인 거죠. 포름산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지방산 형태를 시작은 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너무 작아서 지방산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4개부터. 실제로 많은 것은 16개, 18개가 제일 많고요. 12개 로우르산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자. 버터 같은 경우는 표하게 이런 작은 적이 있어가지고 향이 있죠. 그래서 초산은 지방산이다라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초산의 특징이 뭐냐면 약산입니다. pH가 낮을 때는 다 해리가 돼가지고 수소이온을 떼어놓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남아있어서 얘가 침투성이 없는데 pH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해리가 안 돼가지고 결합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 강산 같은 경우는 산미료를 넣은 거에 따라 pH가 쭈쭈쭈 떨어지는데 지델 같은 건 굉장히 약산이고요. 초산 같은 경우는 또 약하고 아무리 신 것이 농도를 높이더라도 그 이상 pH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해리가 안 되니까. 수소를 넣어놓지 않아서. pH 메타로 측정한 pH는 초산 같은 경우는 이 수치 이상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측정이 됩니다. 이보다 젖산, 구연산이 더 강하고요. 젖산, 구연산보다는 뭐 인산, 질산, 황산 이런 같은 경우 훨씬 강하고 아무리 pH가 낮아도 무조건 산을 있으면 내놓습니다. 그게 약산과 강산의 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pH 메타를 재가지고는 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회사에서는 꼭 산도를 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에, 우리가 혀로 느끼는 건 맛으로 느끼는데 우리 혀에는 물이 많이 있고 침이 많이 있으니까
산이 헬이 되지 않은 분도 다 헬가 돼서 끝까지 산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pH 메타로 보면 별로 시지 않은데 실제 산 양은 많이 들어있어서 계속 산이 나와서, 그러니까 강산인 경우는 pH하고 비례하니까 pH가 맞으면 시겠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데, 약산 같은 경우는 pH로 나타나지 않은 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적정을 해봐야만이 그 산의 양을 알 수가 있고 맛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맛으로 느끼는 것하고 pH하고는 약산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H가 맞은 것은 또 침투성이 좋습니다. 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작은 것은 잘 침투합니다. 실제로 야자유 같은 게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자가 짧아서 굳이 지방처럼 콜레스테롤 감쌀 필요가 없이 소화가 잘 되거든요. 흡수가 잘 되거든요. 요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투성이 좋으니까 잘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침투해서 이 칼륨 채널을 블로킹해서 더 시게 느껴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약산이 더 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효과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극성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세포막 바깥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pH가 나도 상관없는데 세포막 안은 pH가 중성이어야 됩니다. 대부분 중성이어야 되는데, 얘가 약산 같은 경우는 헬이 되지 않은 상태, 헬이가 돼버렸으면 못 들어갈 건데 헬이가 안 되니까 그대로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가 중성이니까 헬이가 돼버립니다. 헬이가 돼버리면 얘가 ATP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산 같은 경우가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식초 같은 경우는 병원성균 같은 경우는 0.1%만 넣어도 잘 못 자라고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초균 같은 경우는 그것의 100배가 되는 10%가 돼도 끄떡없이 삽니다. 특별한 기작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체가 얘가 그람 음성균인데요. 음성균 자체는 세포막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 이 에탄올 분해 요소,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은 잘 침투를 합니다. 저 분자의 극성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술을 먹으면 30분 만에 취하잖아요. 소화 안 돼도. 즉시 위장부터 흡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세포막이 잘 죽으니까. 그 술을 먹으면 취하는 이유가 아무데나 막 뇌까지 침투하니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들어온 것마다 독이 되니까 다른 세균들, 식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방부제 중에 하나가 에탄올인데, 얘가 들어오면 얘는 에탄올을 갖다가 먹이로 분해해서 초산을 만들어가지고 초산을 배출을 해버립니다. 배출을 하니까 얘가 펌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초산 농도에 견디는 거고요. 서로 안으로 들어오면 얘를 또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용합니다. 고농도의 초산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산균이라고 하는 게 참 발효도 오래 걸리고, 그 남들 먹지 못하는 죽는 알코올을 먹으면서 알코올을 바탕으로 더 견디기 힘든 식초를 만들어서 알코올 양만큼 식초를 만들어 버리죠. 코알라를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코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카리톱스라는 걸 먹고 있는데 다른 동물들은 이걸 못 먹습니다. 칼로리는 없고 유카리톨이 독성이 있어가지고 얘 때문에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죠. 근데 얘는 강력한 해독력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먹지 못한 유카리톨을 해독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코알라한테 약을 주면 치료가 잘 안 된대요. 간이 워낙 해독력이 좋아가지고 얘도 다 약도 다 분해해버리는 거죠. 약발을 안 만든답니다. 그리고 얘는 뇌가 없어요. 뇌 크기가 있으면 더 많이 비어있는 거죠. 옛날에는 꽤 있었겠죠. 근데 갈수록 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움직일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도 안 먹는 걸 놓고 그냥 유카리토스만 먹고 잠만 자도 돼. 물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식물에 있는, 잎에 있는 물로 충분히 살아가니까. 근데 뇌는 작고 맹장은 2m나 되고서 동물 중에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풀에는 칼로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루 내 잠만 자면서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살고 있는. 근데 코알라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초산균은 좀 더 다른 면이 하나 있죠.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초산이 자기 세포 안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다당체로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배출 능력도 있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도 있고, 단백질 자체가 산에 잘 견디는 단백질로 쓰고 있고, 느리게 자라고 느리게 사는 버티는 능력도 있고, 신차는 거죠. 필름 형성 능력, 셀룰러 생성력을 통해서 자기가 안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초산을 먹어치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초산이 굉장히 큰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그냥 지 먹어치워서 지 먹고 사는데 잘하면 좋은데 다른 새끼는 못 자라고 그게 안 먹습니다. 끝까지.
그러다가 진짜 알코올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면 산소만 있으면 그걸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에너지,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생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살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추산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고요. 에너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다 밖으로 펌핑해서 다른 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가 최후의 순간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때 가만히 한소까지 공급해주면 한소를 먹고 태워서 에너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산은 굉장히 효과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피루부산 돼가 초산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EATP가 나오는 저효율 에너지원이고 이렇게 태워버리면 34, 32 ATP가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원인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여긴 굉장히 활성산소도 만들어지고 느리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포도당 먹어도 되고 단백질 먹어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젖산 먹어도 되죠. 젖산 먹고 살면 충분히. 우리가 무산소로 운동하면 젖산 생기지만 금방 다 사라지잖아요. 피로가 풀리는 거죠. 젖산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고 초산 먹고도 까딱없이 잘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초산균 아니면 못 자라고 뭐 효모 아니면 못 자라고 그 사람을 약하다고 보는 건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사람만큼 다양한 음식을 먹고 강인한 여러 가지 조건을 먹고 버티는 동물이 없는데 마치 사람 못 먹을 줄 것처럼 초산 자체가 여기 아세틸 코엔자임이 되고 아세틸 코엔자임 자체가 여러 가지 모든 합성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세틸 코엔자임 A는 함부로 세포 밖으로 못 나오게 코엔자임 A로 붙잡아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초산 형태가 가장 에너지의 중추 형태, 기본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초, 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식초가 중심이고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대상인 거지 그 자체가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초산에 말씀드렸고요. 하나 남아있는 구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식품회사에서는 구연산을 씁니다. 왜? 맛있으니까. 식품회사를 지배하는 건 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에 좋은 음식 뭐 말하지만 맛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맛이 식품은 지배하는 거고요. 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구연산이니까 구연산을 씁니다. 세 가지 결합이 되어 있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화학 기호 나오니까 화가 나시죠? 저도 화가 납니다. 한 가지 기칙을 쓰면 똑같은 산인데 어떤 놈은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다 똑같은 구연산인데 이렇게 그리면서 의미도 설명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름 달라. 구연산이라고 쓰는데 요즘 아세트탄 아니 시트릭 애시드라고 주로 쓰죠. 이름도 바뀌어. 정말 어렵게 가르쳐주고 제가 제일 불만인 것은 ATP 하면 갑자기 우주에서 나온 것처럼 비트코인은 알아. 근데 ATP는 몰라.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해해? 근데 단지 안 들어본 것뿐인데 우리 생명의 에너지가 그냥 잘 모르더라도 그냥 생명의 에너지는 ATP다. 그게 없으면 죽는다 그냥.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이유는 ATP를 만들려고 산소를 공급 안 해주면 그냥 죽는 이유는 ATP가 없어서 이거 하면 좋을 텐데. 사람은 너무 빨리 나온 것도 늦게 나온 것도 지루한 것도 안 좋아합니다.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감초. 그러니까 감초에 있는 그리시딘 같은 경우는 한약에나 어울리죠. 왜? 쓴맛이 오래 가니까 단맛도 오래 가야지 그걸 상쇄해 주는 거지. 처음에 달다가 사라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식품의 맛과 어울리는 속도로 산미가 나와야 되는데 구연산이 적당한 속도로 나타나고 있고 설탕이 적당한 속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도 맞춰줘야 되고 맛 특징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연산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 음료입니다. 향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음료고요. 음료 같은 경우는 여기 맹물인데 가격이 싸죠. 양에 비해서. 그 양을 다 맛으로 채우려면 결국은 그만큼 많은 설탕을 넣어야 되고 산미를 넣어야 되고 향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료건 산미료건 당류건 가장 압도적으로 큰 시장은 음료 시장이라서 음료가 구연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먹든지 간에 아까 50% 이상은 포도당인 거고요. 우리가 포도당을 안 먹더라도 지방을 먹더라도 뭘 먹더라도 다 TCA 회로를 거쳐서 ATP를 만드는 게 우리 몸이 하는 활동의 80%입니다. 80% 이상이.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면 피루부산을 만들어서 아세틸 코엔자임 만들어서 이 다시 옥살아세탄과 합해가지고 구연산으로 만들어서
이때부터 불어서 회로가 시작돼서 다시 CO2를 2개 제거하고 나서 CO2로 제거하고 남은 수소이온을 가지고 배터리, ATP를 만드는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연산을 떠나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가 버리고 아세틸 코엔자임이 여기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분자가 워낙 커져가지고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얘를 다시 부연산 형태로 해가지고 펌핑해서 나오면 얘를 갖다 다시 분해해서 옥살아세탄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고 아세틸 코엔자임 만들어서 지방산 같은 걸 모든 걸 만듭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뭐 가르시아니아 캄보지냐이 말하는데 HCl이라고 하는 것은 부연산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가 OH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효소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다가 덥석 결합한 다음에 분해가 안 돼요. 이게 분해가 안 되니까 지방을 합성을 못 해요. 비만이라고 하는 건 지방이 늘어나는 현상이고 어떻게 하든 지방을 억지로 한번 합성을 못 해볼까 하고 이렇게 해보지만 이것도 별 효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발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발효로 생산하는 제품은 사실 포도당을 이용해서 피루부산을 거쳐서 가장 쉽게 만들어진 젖산이고 젖산 자체는 우리 몸의 장에 정장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에탄올, 효모가 이걸 해주고 에탄올이 있으면 식초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연산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도 식품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루탐산을 만들어서 MSG를 만들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회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신맛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냥 단맛, 에너지원, 감칠맛, 단백질, 짠맛, 미네랄, 쓴맛, TAR, 독 이렇게만 알고 신맛은 경계의 맛, 발효와 부패의 경계로만 알고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생명의 모든 현상이 산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가 다 산입니다. 산으로 안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의 과량으로 생겼던 산을 느끼지만 실제로 모든 생명 현상은 산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